35년입니다. 한 우물만 팠습니다. 주식 평가액 300억. 지금 상속이 개시되면 가업 상속공제로 상속세가 0원입니다. 그런데 2027년 7월 1일 이후에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가 138억 원입니다. 회사가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가업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새로 생겼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이고 업종도 727개 명단 안에 들어갑니다. 경영 35년이니 시간의 문도 통과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관문, 가업승계 정의의 문에서 걸립니다. 이 회사 특허가 없습니다. 남의 도면 받아서 깎는 일을 35년 했기 때문입니다. 2026년 세제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개정안이고요.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7월 1일부터 반영이 됩니다. 자, 앞으로 심의 과정에서 완화될 수도 있고요.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바뀝니다가 아니라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고 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표님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정된 다음에 준비하면 늦죠. 특허 출원에 적어도 1, 2년, 자녀분이 근속이 이제 2년이 아니라 5년, 사업무관 자산 정리하려면 최소 2, 3년은 걸리는데 지금 시작해도 2027년 7월을 맞추기는 좀 빠듯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우리 법에는 가업이라는 말의 정의가 없었습니다. 업종 요건만 맞으면 가업이었죠. 이제는 제조업이라고 하더라도 동시에 남이 못 가진 기술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증명을 해야 돼요. 그것도 대표님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정부 심사위원회가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가업상속 공제는 문이 하나였어요. 업종 맞고 10년 넘으면 통과였죠. 그런데 개정안은 문이 4개입니다. 첫 번째 정의의 문, 두 번째 업종의 문, 세 번째 시간의 문, 네 번째 심사의 문. 이렇게 4가지를 다 통과해야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어요. 대표님 머릿속에서 우리 회사가 이 4개의 문 중 몇 개 정도 통과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대부분 중분류 기준 13개 업종이 가업승계 대상 업종이었죠. 근데 2026년에 나온 개정안에서는 세세분류 기준 727개를 법률 별표에 직접 못 박습니다. 주요 제외 업종으로는 마트, 버스, 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이 말이 많았죠. 주차장업, 창고업, 이것도 말이 많았고요. 병원, 약국 등이 이제 명시가 돼 있습니다. 대분류가 아니라 이제 세세분류 5자리를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대표님, 여기서 중요한 건 총량이 아니에요. 현행에도 이제 부동산업이나 뭐 금융업은 원래부터 이제 대상이 아니었잖아요. 진짜로 봐야 할 건 지금은 대분류가 통째로 들어와 있어서 안전했는데 개정 후에는 그 대분류 안에서도 안 되는 구간이 이제 생긴다는 겁니다. 도매 및 소매업이 전체에서 이제는 86개로, 전에는 이게 전체가 됐었는데 건설업 다 됐었죠. 근데 이 중에서 17개,
음식업 전체에서 16개. 그것도 직접 제조, 조리한 경우에만. 근데 국가에서 요번에 좀 인심을 하나 쓰는 것처럼 하나 좀 내놓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업종에서 떨어져도 뭐 길을 하나 만들어 놓긴 했어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하는 100년 소상공인, 그리고 요번에 이제 새로 들어온 명문 장수기업입니다. 여기에 지정을 받으면 업종 요건을 충족한 걸로 봐주겠대요. 정부 자료에 커피 전문점 예시가 직접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대표님, 여기서 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간주되는 건 업종 요건이지 뭐 경영 30년 하고 상속인 5년 종사 그리고 사후 관리 10년 요거는 그대로예요. 그리고 100년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5인에서 10인 미만이 요건이고요. 상속세가 크게 나올 규모의 회사는 애초에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명문 장수기업은요, 업력이 45년인데 2017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63개사라고 해요. 요 명문 장수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회사가.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검토하실 만한 게, 이 명문 장수기업들이 확인받은 기업들 평균 매출이 1,200억이래요. 네, 이게 지금 바뀐 게 아마 50년 넘어가면 1,000억까지 될 거예요. 근데 인심 쓴 거는 거의 해당될 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현행은 이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 개정하는 이제 3배, 30년. 네, 기가 막힙니다. 뭐 보통 인상을 10% 해도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데, 이거는 지금 뭐 300% 인상이잖아요. 참. 아, 다만 이제 20년이 넘어가면 일단은 공제는 허용해 준대요. 근데 그러면 원래 30년인데 20년이면 10년 차이가 나잖아요. 이거는 누가 채우냐? 받은 사람이 채워라. 예. 20년하고 가업상속공제 받았어요. 그럼 자녀가 원래 10년 관리기간인데 여기다 10년을 더 늘려준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럼 이제 20년 경영하고 받은 사람이 또 20년 사후관리를 해야 되죠. 자, 앞에 기간 늘어난 거, 뭐 정의가 새로 생긴 거, 업종 줄어든 거, 뭐 이것만 해도 기가 막힌데 아주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심사. 네. 지금까지는 요건만 맞추면 자동으로 받던 공제가 앞으로는 심사받고 승인을 받아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 자료를 내야 하고요. 이게 이제 심사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재정경제부 1차관이 위원장이고요. 구성은 정보위원, 민간위원 반씩 한다고 합니다. 여기 심사의 핵심이 가업 해당 여부, 아까 가업의 정의가 이제 바뀌었잖아요. 업종, 공제 대상 업종 조정 여부, 그 밖에 가업 상속 공제 관련 사항. 이제 이 가업에 대한 게 되게 타이트해졌으니까 명분이 이거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사 절차 보시면 납세자가 상속세, 증여세 신고와 함께 심사자를 제출하고 과세관청에서 사전조사하고 위원회 심사하고 그리고 나서 상속 증여세 결정 통지가 난다고 합니다. 자, 우리 대표님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는 게 주로 이제 가업 상속 공제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만 바뀌는 게 아니라 증여 특례도 같이 바뀝니다. 가업 상속 공제는요, 상증법 18조의 2입니다. 상속이 개시됐을 때 가업 상속 재산 전반을 과세가액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반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는 조특법 30조의 6입니다. 살아계실 때 미리 넘기는 거고, 대상은 주식과 이제 출처 지분인데요. 개인 사업자 자산은 여기서 안 됩니다. 세금도 공제가 아니라 10억 빼고 120억까지 10%예요. 초과하면 20%고요. 자, 오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상속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무조건 이게 법이 통과되면요. 2027년 7월부터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혜택을 받으려면 우리 구전에 돌아가셔야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불가능해요. 그 타이밍을 맞춘다는 게. 그러면 우리 대표님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살아서 할 수 있는 거. 증여특례. 이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증여특례가 이것도 이제 개정안에 나왔는데 증여특례는 지금 이제 20년. 네. 지금은 10년이잖아요. 유지기간도 5년이고. 이것도 쉽지 않은데 20년에 10년, 거의 30년짜리 프로젝트가 되는 거네요. 근데 제가 이제 증여특례는 따로 다룰 건데 지금 제가 아무리 뭐 가업성사 공제는 설명을 해봤자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 죽는 거를 조정을 못하니까요. 그럼 현행 제도와 개정안을 하나씩 좀 붙여놓고 비교를 해드릴게요. 가업의 정의, 기존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전문기술, 경영상 노하우, 보유기업, 뭐 특허나 아까 뭐 영업비밀이 있는 회사, 그리고 대상 업종은 기존의 대분류 16개로 그 분류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제 세세 분류, 요거는 따로 이제 법률 별표로 지정을 아예 했고요. 기존의 승인 절차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심사위원회가 심사와 승인을 한다고 하고요. 자, 피상속인 경영, 피상속인 이제 받는 분입니다. 아니 주는 사람, 네, 피상속인 주는 분 10년 이상 경영하면 됐는데 이제는 30년. 네, 만약에 20년부터 하려면 나머지는 사후관리에서 마저 해야 된다. 그리고 대표이사 재직 조건은 소급해서 10년 중 5년이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30년 중 15년. 그리고 상속인 사전 종사는 기존에 2년이었죠. 근데 바뀌면 이제 5년입니다. 공제 한도는 300억, 400억, 600억이었는데 이제 경영 연수 곱하기 20억. 최대 1000억. 그러니까 1000억 되려면 거꾸로 하면 얼마예요? 50년. 50년이면 20억 해서 1000억입니다. 자, 겸업 처리. 전체 사업용 자산 공제를 해줬죠. 근데 이제는 안 분한대요. 주업종만 또 구분해서 이것도 되게 좀 기존에는 이제 주업종이 50% 넘는 업종이 가업승계 업종이면 전체를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는 주업종만 해준답니다. 그리고 증여특례 부모 경영. 기존에 10년, 이건 이제 20년. 적용 시기는 이게 통과가 되면 2027년 7월 1일부터 한다고 하네요. 한도는 늘었습니다. 30년이면 600억으로 현행과 같지만 35년이면 700억. 네, 요게 새로 생겼어요. 예전에 30년 이상은 다 똑같았는데 45년이면 900억, 50년이면 1000억. 그래서 이제는 1000억까지. 물론 50년 경영을 하셨어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좀 아주 드물겠지만 오래된 기업일수록 좀 유리해지는 제도죠. 자, 근데 뭐 솔직히 한도가 아무리 커도 문턱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결국 이 문턱을 못 넘으면 그냥 영원이 되는 거죠. 영원. 이렇게 이제 내용을 설명드리면 대표님들이 내용만 갖고는 좀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가업승계 진행하는 회사들이 올해 안 하고 내년에 바뀌었을 때 했을 때 세금을 좀 비교해 봤어요.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업력 18년 되시고 정밀 부품 제조업이거든요. 경기도 화성에 있고 매출 한 400억. 주식 평가했더니 한 200억 나왔어요. 사업 관련 자산이 한 85%. 현재 기준으로 하면 상속세가 한 8억 나와요. 요 사업무관 때문에. 근데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서 상속이 발생하며 1년 후에 돌아가시면 예, 참 표현도 참 하기 어렵네요. 그렇게 되면 90억이 상속세가 나옵니다. 90억. 18억짜리가 90억.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창업이 지금 이제 18년밖에 안 돼요. 그 지금으로서는 받잖아요. 근데 바뀌면 못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더 오래 이제 사시면 받을 수 있겠죠. 20년을 또 다시 채우면. 그렇지만 그때는 또 시간의 어떤 문보다는 아까 다른 업종, 그다음에 아까 그 정의, 가업 승계의 가업의 정의 이런 데를 다 통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업체 봤어요. 우리 여기는 32년 된 곳입니다. 주식 평가액은 한 150억. 여기는 사업 부관이 없어요. 다 사업용만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상속세 뭐 지금 돌아가시면 영원입니다. 개정안 통과되고 돌아가시면 상속세가 65억 8,600만 원. 네. 뭐 빨리 돌아가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럼 이게 뭡니까? 30이라는 시간에 경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업종이 바뀌면서 업종을 해줄 수 있는 업종들이 바뀌면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개정안 통과되면 상속세 영원에서 65억이 되는 거예요. 창고를 팔아야겠죠. 이 창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회사입니다. 35년 임가공. 우리 많죠. 제조 중에서 임가공. 제조업이고요. 자, 경남에 있는 회사인데 여기가 주가가 한 300억 돼요.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해봤더니 여기는 대표님이 지금 한 이제 자녀분이 10년 정도 근무했어요. 그래서 진짜 정말 승계를 잘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우리 세법 개정되면 탈락이에요. 왜 탈락이냐? 특허, 영업비밀, 산업기술, 숙련기술 이거 증명이 어렵잖아요. 이 가업의 정의가 이건데 인가공인데 무슨 영업비밀이 있겠고 숙련된 기술이 있겠고 특허가 있겠습니까? 상속세가 138억이 늘어나는데 물론 이 회사가 기술이 없는 건 아니죠. 대표님 머릿속에 있겠죠. 손끝에 있겠죠. 근데 이거 우리 어떻게 증명합니까? 자, 네 번째 사례입니다. 업력 30년 제조업이고요. 임대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주식 평가액은 한 200억 정도, 사업 관련 자산 비율은 75%, 제조 매출은 70%입니다. 이 회사는 기존에도 이제 이 임대 때문에 임대 부분은 사업모간에서 빠지기 때문에 상속세가 한 17억 정도 네, 됐었는데 이제 개정이 되면 이때부터는 39억이 상속세가 나옵니다. 왜 갑자기 늘었냐? 여기 제조 그대로인데 증가액 22억은 그 토지 규제 제곱미터당 1,000만 원까지 그 규제가 이제 생겼기 때문에 우리 그 제조 중에서 토지 넓은 곳들이 꽤 있거든요. 저런 산업단지 같은 데 가면 뭐 1,000평 막 이런데 건물은 사실 얼마 안 돼요. 마당이 넓고 이런 데들이 다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업력 45년 특허 보유 제조 이 회사만 유일하게 좋아졌어요. 저희가 그 많은 회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원래 900억이었거든요. 주가 평가액이. 근데 여기는 이제 특허도 많고 뭐 산업기술 인증도 많고 이렇게 전통 있는 회사예요. 기술력 있는 회사. 그러다 보니 현재는 상속세 저희 계산을 했을 때 600억 초과가 돼서 그 부분은 이제 138억 정도 상속세가 예상이 됐는데 개정이 되면 0원이에요. 네. 대표님 꼭 이제 올해까지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연세가 꽤 많으시잖아요. 감소액이 139억. 네. 아주 소수의 장수 기술 기업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그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앞에 사례를 보여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밀 부품인데 81억. 물류창고 이건 업종 때문에 떨어지니까 65억. 인가공 가업승계 정의에서 떨어지니까 138억.
제조 임대인데 임대 때문에 21억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특허 보유 장수 제조기업 유일하게 138억이던 세금이 0원으로. 이런 회사가 얼마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기존에도 우리 사후관리 5년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10년인데 만약에 30년을 못 채우신 분이 물려주면 얘가 고스란히 어디로 가요? 받는 분한테 간다는 거예요. 상속받은 자녀분이 20년 동안 지분을 못 줄이고 자산을 40% 이상 못 팔고 고용을 유지하고 업종을 못 바꾸고 계속 경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라도 걸리면 이자까지 해서 추징당하죠. 자, 지금 뭐 AI 시대다 자동화 시대다 해가지고 인력을 많이 쓸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에 와 있잖아요. 근데 20년 동안 최장 뭐 아버님이 10년 하고 물려주면 20년 내가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직원도 줄일 수가 없습니다. 판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4개의 문을 통과하는 게 참 쉽지 않는데요. 아는데 가업상속공제는 요건 충족은 뭐 기본이죠. 그래서 이거를 충족하더라도 이렇게 보면 상속공제도 그렇고 징여특례도 그렇고 결국 승부는 나중에 이제 소명할 때 있는 것 같아요. 그 입증 기준이 근데 자꾸 이제 법이 바뀌니까 7년 전에는 맞다고 했던 게 지금은 또 틀렸다고 나오더라고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심사위원회까지 들어오니까 어떻게 조건을 맞춰도 해도 추후에 사후관리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예전에 가업승계 지원 제도가 있었지만 거의 활용을 안 했죠. 너무 까다로워서. 그래서 한도도 커지고 좀 많이 완화되나 싶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결정된 판례나 이제 그 심사 청구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증여 후 사업 관련 자산 비율 개선분이 가업상속 공제에 반영되는지 뭐 이런 거였어요. 자, 이게 이제 국세청에서 증여 특례 받을 때는 사업무관이 거의 없었는데 상속 시점에 이제 사업무관이 좀 많아진 케이스더라고요. 그랬더니 기존에 증여 특례 이미 한 것까지 그 비율을 현재 기준으로 다 해서 과세를 했던 케이스고 납세자가 이에 대해서 이제 불복을 했죠. 그리고 소송 이게 심사 청구에서 납세자가 또 이긴 케이스입니다. 자, 근데 대부분은 납세자가 다 패소를 해요. 사후관리 중에서 이제 균등 유상감자 지분 감소 해서 이제 추징당한 케이스가 있었고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무상 임대한 토지가 사업무관 자산인지 이 부분. 그러니까 우리 특수관계법이니까 우리 회사랑 관련 있는 회사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회사라고 대표님은 생각하셨겠죠. 그래서 토지를 썼어요. 근데 이거 무상 임대로 돼서 이게 뭐 무상이든 유상이든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직접 안 썼기 때문에 이걸 사업 무관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과세를 했고 납세자가 조세심판원에 갔지만 기각이 된 거예요.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규에 보유주식 일괄 사업무관 입장이 이제 이번 예규에서 폐지가 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도 이제 이런 회사 많이 봤는데 그 회사가 이제 굉장히 큰 양말 회사였어요. 근데 베트남에 양말 공장을 세웠는데 여기서 100% 출자해가지고 이제 세운 회사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인건비가 비싸니까 여기에서 일을 하는 건데
이 지분에 대해서 가압승계 그 지원 제도에 지도에서 이건 사업 무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승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최근에 예, 사업 무관 입장은 폐기하는 걸로. 그게 말이 안 되죠. 여기에서 100% 출자해서 하는 회사인데 이 일만 하는데 저는 이 내용을 봤을 때 웬일이야 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자녀 승계가 아니어도 제3자 M&A 특례 요새 이게 많거든요. 자녀들이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회사를 문 닫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팔 때 뭔가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잘 됐다. 근데 또 내용을 보고 좀 실망했습니다. 매도자 양도소득세 20% 감면. 네. 한도 경영 연수 연 곱하기 연 5천만 원. 그래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해주겠대요. 근데 요건은 이것도 20년이 넘어야 돼요. 그리고 대표님 60세 이상이어야 되고 20년이 넘은 회사가 다른 사람한테 매각을 할 때 근데 이게 가업 상속 공제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도 우리랑 업종이 완전히 똑같아야 되고 그리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는 회사가 이 요건을 또 충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매수자한테도 혜택을 준대요. 5년간 소득세법, 법인세법을 10% 감면해 준대요. 한도는 5억밖에 안 돼요. 동일 대분류 업종을 10년 이상 경영한 개인이나 기업이 피승계 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또 임직원도 가능은 하다고 합니다. 근데 임직원들이 이렇게 회사를 살 돈이 있을까요? 그러면 이걸 활성화하려면 이 사람들한테 이거를 살 수 있는 자금을 저리로 대출을 해준다거나 뭐 그런 제도도 같이 있어야겠죠. 근데 실무적으로 저는 소득세 법인세 10% 감면? 아니 임직원 같은 경우 창업으로 하면 예, 창업 감면이 보통 50%, 청년 창업 같은 경우는 지역만 잘 선택하면 75%, 100%인데 이 10% 받자고 이 기업을 살까? 좀 그런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첫째, 경영 연수를 정확히 좀 세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세세 분류 코드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셋째, 기술 자산을 문서로 만들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가장 좀 시급할 것 같습니다. 이게 금방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특허가 어렵다면 또 뭐 영업 비밀 여기서 얘기하는 예, 부정 경쟁 방지법상 영업 비밀이 있어야 된대요. 비밀로 관리된 정보여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뭐 제가 알아보니까 금방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어차피 우리가 뭐 이것 때문에 2027년 7월 1일 전에 사망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말씀 드리기도 참 송구스러운데 그러면 이 이후에 요건을 맞추던가 그렇죠? 상속공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요건을 맞추던가 아니면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살아서 할 수 있는 거 증여특례. 대표님들 이거 우리 무조건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살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일을 안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제도의 증여특례는요. 현재는 일을 안 하고 있어도 돼요. 특례 받고 회사 입사해도 됩니다. 요거는 따로 다룰 거예요. 왜냐하면 제도가 뭐 이렇게 바뀌네 저렇게 바뀌네 우리 떠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상속공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사람의 목숨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있죠. 살아서 하는 증여특례. 이거는 바뀌기 전이 무조건 유리해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 대표님들은 우리 회사 증여특례 요건을 체크하셔야 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거를 아주 섬세하게 다룰 거예요. 지난 영상에도 있긴 한데 그때는 하고 지금하고 대표님들 체감이 다르실 것 같습니다. 상속공제는 없어지진 않습니다. 다만 가업에 대한 정의가 새로 생기면서 지금까지 당연히 받던 회사의 상당수가 이 당연히에서 밀려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표님이 하실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회사 증여특례 하게 되면 얼마까지 가능한지. 사업무관은 어차피 특례에 안 들어가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남은 기간에 증여특례 요건 갖추시고 사업무관 줄이시는 게 대표님 회사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